자, 1학년 3반 오늘은 화학결합에 대해서 할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알칼리 금속 그리고 할로젠 원소까지 배웠지. 자, 그러면 오늘은 화학결합에 대해서 할게. 자, 화학결합은 뭐냐?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는 걸 화학결합이라 그래. 결합하는 것. 자, 2개 이상의 원소일 수도 있고 한 가지 원소일 수도 있어요. 원자들이 결합하면 우리는 화학결합이라고 하는데 왜 화학결합을 하느냐? 안정해지기 위해서야. 안정해지기 위해서 원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결합을 해. 그럼 안정한 게 뭐였지?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 18쪽 원소의 경우 안정하다 그랬어. 즉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 굉장히 안정해요. 18쪽 원소는요 너무나 안정해서 다른 아이들이랑 어울리는 걸 싫어해요. 활발하지 않아. 그래서 활성이 없다 해가지고요 비활성 기체라고 해요. 상온에서 다 기체거든요. 18쪽 원소들은. 그래서 비활성 기체, 활성이 없다, 안정하다라는 의미인데요.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 우리는 안정하다라는 표현을 해. 그럼 18쪽 원소는 어떤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랬어? 원자과 전자가 0, 그쵸? 그래서 체외곽에 전자가 꽉 차 있는 형태, 그쵸? 자, 체외곽의 전자가 꽉 차 있으면은 우리는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때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러면 화학결합은요, 결국에는요,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으로 결합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해. 그럼 옥텟 규칙은 뭐니? 자, 여기다 써줄게. 18쪽 이외의 원소들은 18쪽 이외의 원소들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화학 결합을 통해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한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화학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학 결합 중에서 먼저 이온 결합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공유 결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화학 결합은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으로 나뉘어요. 요 2가지 화학 결합을 배울 거야. 자,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다 라고 표현을 해. 금속 먼저 쓸게. 항상 금속 먼저 써야 돼. 이때 우리 아까도 배웠지만 전 시간에 배웠지만은요. 금속은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고요. 비금속은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이온 결합을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자, 그럼 공유 결합은 뭐냐? 비금속끼리의 결합이야. 할로젠 원소의 경우에는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랬지. F2, Cl2, Br2. 자, 이원자 분자의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F와 F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야. F 17쪽이죠. 비금속이야. 이렇게 비금속끼리 결합한 형태, 이 결합을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고 해. 자,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그럼 오늘은 이온 결합 먼저 시작을 할게. 자, 이온 결합은요 되게 쉬워. 여기 예를 들면 Na 플러스라는 양이온이 있어. 이게 양이온이지. 양이온이 있어. 자, 옆에 Cl 마이너스라는 음이온이 있어. 음이온이야. 막 돌아다니다가 양과 음은요 서로 엄청 좋아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우리는 인력이라고 하고 특히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인력을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해.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는 서로 이렇게 딸깍 달라붙어. 이렇게 붙어.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이야. 이온 결합. 자, 이렇게 딸깍 달라붙는다. 이온 결합이다. 자, 그리고 얘를 우리는 결합한 형태를 표현할 때 화학식은 이렇게 써. NaCl. 이렇게 써요. 화학식. 자, 이렇게 구분해 줄게. 그래서 이온 결합은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렇게 딸깍 붙고요. 붙고 난 후에는요, 음과 양을 표시해 주지 않아. 그냥 이렇게 원소 기호를 그대로 쓰고요. 앞에 반드시 양이온을 먼저 써줘요. NA를 먼저 쓰고 뒤에 CL을 뒤에 써줘. 이런 것을 우리는 화학식이라고 해. 자, 이런 게 이온 결합이야.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양이온이 형성이 되느냐? 양이온의 형성 과정과 음이온의 형성 과정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금속과 비금속을 배울 때 살짝 언급을 했어. 자, 예를 들면은 일족 원소요. 일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한 개죠. 가장 바깥쪽의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달랑 있어. 예를 들면은 나트륨 그려볼게.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지. 이거 나트륨이야. 나트륨. 하나 더 그려야 되네. 자,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이게 나트륨이야. 11번이거든요. 거추장스러워. 이거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왜? 불안정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 옥텟 규칙은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 즉 전자가 꽉 찬 형태여야 하는데 안정한데 요 하나 때문에 꽉 차 있지 않아. 그래서 요 하나를 벗어 던지지. 자, 벗어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껍데기 하나가 사라져. 전자 껍질이 하나 사라지고요. 이렇게 8개인 형태가 돼. Na 플러스.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1족 원소고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가 양이온 형태로 변한다고 했지. 자, 양이온은 이렇게 그 전자 껍질을 채우기 위해서 꽉 찬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전자를 벗어 던진 애들을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해요. 자, 2족 원소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2개니까는 2가 양이온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CaE+라던가 Mg2+ 이런 식으로 2족 원소들은 2가 양이온 형태를 띄어요. 2개를 잃어버리는 거지. 자, 13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3개야. 3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3가 양이온 형태가 된다고 했죠. 자, 원자 번호 13번이 알루미늄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예요. 두 번째 껍질에는 8개의 전자가 찰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도 전자가 3개가 모자라. 이게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 자, 이 알루미늄이 옥텟 규칙의 전자 배치,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18족 원소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는 자, 5개의 전자가 여기 더 들어가야 돼. 근데 5개의 전자가 들어가는 거는 되게 어려워. 차라리 이 3개를 잃어버리는 게 낫지. 자, 그래서 알루미늄 3+는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차 있는 이러한 형태로 존재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죠. 이게 Al3+. 자, 3가 양이온이 됩니다. 13족은요. 자, 그러면 음이온의 경우에도 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음이온의 경우에는요, 15, 16, 17족 애들은 음이온이 되는 걸 좋아해요. 자, 15족을 보면은요, 누가 있냐면은 인이 있어요. 인. 그려볼게요. 얘가 원자 번호 15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있어요. 8개. 아직까지 전자가 5개가 부족해.
더 이렇게 채워봤어. 자, 얘가 2인이야. 원자번호 15번. 얘 옥텟 규칙 만족 못하죠. 얘는 이온이 되고 싶어해. 가장 바깥쪽, 즉 세 번째 껍질의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어. 얘가 안정해지는 방법은요, 2가지가 있어요. 전자 3개가 들어오던지, 혹은 전자 5개를 잃어버리던지. 뭐가 더 쉽겠니? 적은 수의 전자가 이동하는 게 더 쉽죠. 즉, 여기에 3개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얘네가 나가는 게 아니지. 반대다. 3개가 들어오는 게 더 수월하지. 나가려면은 5개가 나가야 돼. 들어오는 경우에는 3개만 들어오면 돼. 그럼 뭐야? 3개 들어오는 편으로 얘는 가죠. 그래서 3개의 전자를 받아들여. 전자 3개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삼가 음이온 형태로 존재하더라. 즉 15족의 경우에는 삼가 음이온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같은 이유로요. 16족도 불안정해요. 얘는 이가 음이온이 되려고 하죠. 자, 그리고 어제 17쪽 했죠. 할로젠 원소. 자, 얘의 경우에는 체외각의 전자가 7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얻고 싶어 하더라. 음이온이 1가 형태를 띈다. 결국에는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전자를 1개, 2개, 3개까지 얻거나 잃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향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온이 형성된 후에 결합을 하면 그게 바로 이온 결합이야. 자, 화학 결합의 종류 첫 번째 이온 결합 했어요. 이온 결합. 자, 요런 형태의 문제가 꽤 많아.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 번에 요약을 해서 표현한 거 한번 해볼게요. 양이온 하면은 대표적으로 나트륨이 맨날 나와. 자, 나트륨이 양이온이 되고 옆에 음이온 하나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한눈에 보이게 표현해 볼게요. 자, 나트륨의 경우에는 원자번호 11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11개가 있어. 3죽이겠죠? 전자껍질이 3개니까 최외곽에, 즉 원자가 전자가 1개가 있어. 이게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이에요. 자, 이 나트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전자를 잃어버려. 그래서 마이너스 전자. 요거 E-는 전자를 의미해. 요거 전자야. 전자를 이렇게 하나를 잃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얘 짝으로 음이온이 되래를 선생님은 플로린을 정해볼게. 플로린의 경우에는 원자번호 9번이야. 9번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지 두 번째 껍질에는 7개가 있을 거야. 자, 이래야지만 전자가 9개가 되니까는 얘가 플로린이야. 얘 또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 18쪽에 전자 배치를 갖지 않지. 그래서 F의 경우에는 전자를 얻고 싶어 해. 그래서 전자가 저기서 플러스가 돼. 사실 그 전자는 어디서 오느냐? 나트륨으로부터 플로린으로 전자가 흘러오는 거야. 왜 이래? 나트륨으로부터 플로린으로 전자가 흘러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를 어떻게 완성시키느냐? 나트륨이 전자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하나가 없어지는 거야. 얘가 Na+야. 전자를 잃어버릴 때 껍질도 같이 사라져요. 전자 잃어버리면 껍질 무조건 같이 사라져. 그래서 껍질이 2개가 남아. 2개가 남아. 자, 괄호를 이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양이온이다 해서 이렇게 플러스를 표시해줘요. 요게 너무 길어. 다시.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F의 경우에는 분명히 전자를 얻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근은 그대로 있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는 살아있고 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제는 7개가 아니야. 왜? 나트륨으로부터 전자 하나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8개를 채워야 돼. 자, 그래서
F-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자, 이렇게. 자, 둘 다 Na 플러스랑 F-랑 전자가 꽉 차 있지? 옥텟 규칙을 만족한 형태로 변한 후 정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두 개가 붙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온 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은 NaF라고 써야 돼. 여기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표시하진 않아. 결합한 후에는 그냥 이렇게 이어서 쓰면 돼. 그리고 반드시 앞에 양이온을 먼저 써줘야 돼.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온 결합 물질이 생성될 경우의 화학식을 표현하는 연습 해보고 이온 결합은 끝낼게요. 자, 일족의 경우에는 일가양이온이 되고 싶어 해요. 예를 들면 리튬이 있어. 얘는 이렇게 일가양이온이 되고 싶어 해. 일족의 경우 17쪽에 브로민 같은 거 17쪽이지. 브로민 얘는 이렇게 일가음이온이야. 자, 얘네들 서로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 이온이 됐거든.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붙어요. LiBr. 이온 결합 화합물입니다. 자, 2족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마그네슘이 2족이야. 원자번호 12번이죠. 얘는 이가양이온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가 음이온이 되고 싶어하는 애는 몇 쪽일까? 그래, 16쪽은 이가 음이온 되고 싶어해. 예를 들면은 산소도 16쪽이야. 얘는 이렇게 이가 음이온이 되고 싶어해. 그래서 얘네들이 이온으로 변신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했어. 그리고 나서 두 개가 딸깍 붙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때 우리는 화학식을 MgO 이렇게 쓰면 돼요. 자, 13종의 경우에는 삼가 양이온이 되어 알루미늄이 아주 대표적이야. 자, 15족의 경우에는 삼가 음이온이 되고 싶어요. 인이 대표적이에요. 얘네 두 개가 이온으로 변신한 후에 자, 결합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해? AlP 이렇게 하면은 이온 결합 화합물의 화학식이 끝났어요. 그런데 모든 화합물들이 이렇게 다 1대1의 개수 비율로 들러붙는 건 아니야. 자, 예를 들면은요. Na 플러스가 있어. O2 마이너스가 있어. 얘네 다 양이온과 음이온이야. 결합하면 무조건 이온 결합이야.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싫어해. 즉 양, 치우치는 걸 싫어하고 중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온으로 변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그 전기적,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값은 0을 이루어야 돼. 결국 얘네가 결합하기 위해서 중성의 방향으로 결합하기 위해서는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지. 얘가 2배가 더 필요해. 산소보다. 그래서 실제 NA와 O가 이온 결합을 할 때는 나트륨이 2개가 덤벼들어요. 그래서 NA와 O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요. Na2O라고 써줘야 돼. 나트륨 2개 필요해. 자,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에 알루미늄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Cl-가 있어. 결합시켜볼까? 얘네가 전체적으로 결합을 했을 때 양이온은 앞에 음이온은 뒤에 써주라 그랬어. 그런데 얘는 3 플러스야. 얘는 1 마이너스야. 합쳐졌을 때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3배 더 있어야 돼. 그쵸? 얘는 1 마이너스고 얘는 3 플러스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Cl이 3개다. 해서 그 원소의 뒤에다가 아래 첨자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2개만 연습 문제 더 하고 이온 결합 끝낼게요. 자, 예를 들면 어려운 거 해볼게. Al3 플러스가 있다. S2 마이너스가 있다. 얘네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쓰시오. 3 플러스네. 2 마이너스네. 전체적으로 합이 0이 되기 위해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값에 적절하게 수를 곱해서 그 합이 0이 돼야 돼. 자, 그러면 3과 2의 최소 공배수 6을 만들어주면 돼. 즉 알루미늄은 2개, 황은 3개. 이렇게 결합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겠지. 자, 이때 우리 선생님 저는요 Al4
S6으로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도 중성은 돼. 근데 최고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돼. 최고 간단한 정수비. 그래서 2대 3의 개수비로 결합을 해야 돼. 자, 문제 하나 낼게요. 문제. 우리 배우지 않은 철이 있어요. Fe2O3라는 화합물이 있다. 이온 결합 물질이죠. 왜? 철은 금속이고 산소는 비금속이야.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했다는 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 걸 의미하고 여기에 부호가 써있지 않아도 우리는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인 거를 맞출 수 있어야 돼. 이게 분명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때 산소가 만약 16쪽이라고 한다면 16쪽이야. 16쪽이라면 자, 이 화합물에서 철은 몇가 양이온일까? 이런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산소가 16쪽이라는 것은 분명히 산소는 체외각에 전자가 6개 있는 거고 얘는 음이온이 될 때 이가 음이온 형태로 존재할 거야. 철은 몇 가 양이온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2개일 때 산소 2-는 O2-는 분명히 3개가 돼서 짝을 이룬다는 것은 자, 요게 분명히 2-보다는 조금 더 큰 숫자일 거야. 그쵸? 얘는 2개. 얘는 3개만 있으면 정체적으로 중성이 되니까. 자, 계산을 해봤더니 3 플러스더라. 즉 얘가 3 플러스 2가 2개. 2 마이너스가 3개가 있어야지만 전체적으로 합이 0이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철 이온은 3가 양이온의 형태일 거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아니지. 이온 결합의 형성 과정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은 공유 결합을 먼저 배우고 공유 결합 물질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줄게요.